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6일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박정아 의원은 또 비대위 대변인, 수석 대변인 오늘부로 오늘 맡게 됐습니다. 되신 거 아울러 축하드립니다. 여의도 펀치 오늘 주제어 보면서 두 분의 뜨거운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여야가 공히 정당성이라는 이 주제어로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성격은 다르지만 여당은 비대위의 효력 정지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 비대위의 이 구성 절차까지가 정당했느냐,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당원 개정 과정이 과연 그 과정 자체의 정당성과 그 결과에 대한 앞으로의 또 후폭풍은 없을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네. 법원에서는 당초는 뭐 이번 주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이번 주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이 절차적인 정당성입니다. 절차가 적법했느냐, 문제가 없었느냐 이것인데 일단 당 분위기는 좀 흉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가처분 이 신청 결과가 예상보다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안에서는 좀 설왕설래도 많고 흉흉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과연 이 비대위 체제를 전환하는데 절차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하자가 있을 건가? 예. 이런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게 무난히 좀 그 받아들이기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간 뭐 예에서 봤듯이 이 정당에 관한 문제를 이제 법원에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서 법원이 뭐 정당 문제에 너무 깊게 개입한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게 뭐 쉽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비대위 체제가 빨리 이제 오늘 뭐 당직 인선도 있었습니다만은 안정이 되고 당이 빨리 수습이 돼서 정상화돼서 새로운 지도부가 나올 때까지 당을 만들어야 되는 임무를 저희가 그냥 갖고 있다. 그리고 곧 있을 정기국회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수권 여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민생을 보듬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분위기가 내부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에도 이 가처분에 대한 기각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의 이 혼란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얘기를 했는데 김한규 의원은 또 법조인 출신이십니다. 이 뭐 확실하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가처분 결과에 대한 뭐 그 법조인의 시각으로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의 얘기 뭐 강 건너 불구경하는 뭐 심정일 수도 있겠지만 좀 현재 이 갈등의 본질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도 아울러 여쭤보겠습니다. 법조인의 시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사실은 하자가 일부는 있죠. 그다음 정당하지도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결과는 기각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정아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법원이 기본적으로 정당 내부의 일에 대해서는 좀 자율성을 존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쟁점은 뭐 크게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이 최고위원회 또 상임 정국위로 계속 이렇게 권한이 커지는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이 소집 절차가 적절했느냐, 이게 하나의 이슈고요. 두 번째는 과연 비대위 체제가 필요한 비상 상황이냐라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시점,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이 상임 정국위를 소집하는 이 과정에 문제가 크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준석 대표의 기도와 달리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임 정국위는
또 자체적으로 한 3분의 1 의원들이 동의를 하면 소집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혹시 모르니까 그 절차까지도 거쳤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설사 최고위에서 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종국적으로 상임 정국이 전국위로 가서 비상 상황을 인정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이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볼 것 같고요. 비상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뭐 문구를 가지고 이게 과연 당대표의 권리냐 최고위원들이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냐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 상식으로 보면 정상 상황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당대표가 이렇게 징계받고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네. 이거를 정상 상황이라고 법원이 인정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울 것 같다. 결국은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는 식으로 결과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불구경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당 지지율이 별 차이가 없어요. 네. 네, 저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대한의 위기가 발생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희하고 지지율 차이가 안 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높게 나오는 거 보면서 오히려 저희가 약간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더십의 문제죠. 대통령이라는 거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 승자인데 그 전에 있던 감정의 문제로 결국은 당대표를 축출하는 듯한 모양새가 됐다라는 거. 세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냥 당대표가 대통령하고 사이 안 좋아서 쫓겨나는 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이게 대통령한테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전망은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 기각 쪽에 조목조목 법조인답게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이 지지율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의 지금 상대적인 반사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반사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고 있죠. 지금 가만히 있죠. 사실은 그 이유는 이 본회의가 안 열렸고 상당 기간 국회가 공전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다수당의 장점이라는 거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성과를 내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여야 협상이 안 된 피해를 좀 봤죠. 지금은 또 전당대회 때문에 사실 저희가 민생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다. 모든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이 누가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는지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워서 그 지지율이 그냥 정체 상태가 아닌가. 좀 기다려 봐주시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 의원을 위한 당원 개정이라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이 당원 개정 과정 속에서 많은 파열음이 있었고요.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다시 없던 일로 했는데 아주 세부적인 절충하는 조항은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뭐 이 구체적으로 당원이 어떻게 바뀌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떤 과정을 거쳤다 이런 얘기들 그동안 며칠 동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구체적인 당원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개정의 논란 과정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정호 의원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역시 뭐 친명 대 비명의 대립인가 그렇게 보셨는지도 아울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당내 개파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아까 우리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에도 연관돼 있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민주당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헤매고 있을 때 민주당이 뭔가 새로운 면을 좀 보여주면 이 지지율이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이 조항 관련한 논란 속에서 보면 민주당이 좀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점에 국민들이 약간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처음 속보가 나왔을 때 저는 민주당이 꽤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80조 세 항에 들어가서 1항과 3항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당무위원회 가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치적인 탄압과 관련한 문제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사실은 80조 항이 뭐 삭제가 되건 안 되건 결과적으로는 뭐 같은 건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비슷한 내용이었다. 뭐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좀 답보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뭐 비명계가 일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는 제가 볼 때는 좀 회의적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이 건은 지금은 뭐 직접적으로 저희가 뭐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 문제와 부딪히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래서 그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됐을 때 국민들은 과연 이때 오늘 어제 있었던 이 조항 변경을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럼 그때 가면 지금 변하고자 하는 또 역시 저희 당과 마찬가지로 지금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그때가 오히려 그 후폭풍이 더 좀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덜어 있습니다. 예, 이 매듭 지어지는 과정이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이 국회에 입성해서 당 내부적인 갈등 상황에서는 가장 좀 크게 직면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앙금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말 전당대회가 끝나면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전당대회 후보들이 좀 강하게 그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비명, 친명 뭐 이런 갈등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이재명 의원하고 가까운 의원들도 굳이 당원 개정까지는 하지 말자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조항 세부적인 게 아니라 네. 그냥 야당이 되니까 불안한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지금 오늘 검찰총장 지명되신 분도 특수수사 담당하시던 이원석 이제 차장검사인데 혹시라도 검찰이 사정 수사를 하게 되면 부당하게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야당이 되니까 생기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지금 바꾸는 거는 좀 정무적으로 부담스럽다. 특정 의원을 위한 개정이다라고 국민들이 오해할 것 같다라는 불안함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대위가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했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아직 당원들은 상당히 불안해하시면서 다시 당원 개정을 하자라는 얘기들이 하시는데요. 다시 법조인으로서 얘기를 보면 사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검찰이 부당하게 수사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나 아니면 민주당이 봤을 때 이걸 부당하다고 동의하는 순간은 이걸 가지고 직무정지는 안 할 겁니다. 사무총장이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리고 말씀하신 요번에 일부 개정을 통해서 사실상 지도부인 상무위원회가 잘못된 직무정지 결정을 바꿀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나 의원들의 불안감은 해소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개정을 한 게 아닌 것으로 좀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물론 박 의원님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뭐 중재안이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원 개정의 정당성이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거에 대한 불안함은 야당이 되니까 되게 크게 느끼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표적 수사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법 리스크라고 이재명 의원 현재 뭐 전당대회에서 유력 주자로 지금 표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금 뭐 의원께서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면 이렇게 뭐 당원을 개정해야 되고 이 문제가 뭐 사법 리스크라고 그래서 상대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우선 첫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진작에 정리가 돼서 국민들이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수사가 너무 늦었다라는 점이 하나 보이고요. 이재명 의원께서 여러 가지 받고 있는 의혹을 쭉 나열해 봤을 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이게 검찰로부터의 탄압이냐 아니면 검찰이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재명 의원을 몰아가는 거냐라고 봤을 때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갖고 있고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거지 이게 특정 정치인을 몰아가기 위해서 뭐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 쭉 얘기했었던 검수한박 내지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 당위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지나치게 좀 많이 과하게 해석을 하는 거고 예.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이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나서 국민들이 그 건을 가지고 옳게 판단하고 전당대회도 사실은 뭐 제대로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께 반론 기회 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지만 수사 결과 어떤 검찰의 결정이 있을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데요.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뭐 이재명 의원이나 또 다른 의원들도 그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법적인 절차 안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투면 될 거고요. 저는 뭐 당대표건 뭐 어떤 정치인이건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명확하게 본인이 인정하고 국민 자체가 공분을 가지고 비난할 정도의 사건이 아니면 그 직무정지를 바로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 저를 놓고 봤을 때도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만약에 법원에서 최소한 1심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그거는 이재명 의원 본인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도 엄청난 타격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설사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저희들이 감수할 거고 다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또 기대를 또 많은 분이 하고 이재명 의원이 그래서 좀 유력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여주세요. 네, 인사쇄신, 인적쇄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인적쇄신이 없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사쇄신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정치적 목적 없이 내실 있게 철저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장 뭐 큰 변화가 있을지는 않을 것임을 좀 시사를 했는데 선을 좀 그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좀 인사안이 나왔습니다. 홍보수석을 일요일 날 발표를 하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기로 검토했다라는 얘기까지도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 이 두 분은 국회 입문 동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전에 지금의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에서 뭐 각각 근무를 했던 또 공통점이 네.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과거 청와대의 이 인적쇄신에 대한 얘기를 좀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김한규 의원님이요. 네. 위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단과 처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잘못하고 계신 거죠, 명확하게. 여론조사를 보면 위기의 원인 첫 번째는 대통령 본인이고 그다음 또 주요한 원인이 인사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텐데 대통령께서는 인위적으로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뭔가 조직 개편하고 인물들을 바꾼다라는 거는 주변의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목적으로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참모 몇 명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불만을 듣고 노력한다. 이 모습만으로도 마음을 다시 여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조직 개편을 하고 인적 쇄신을 하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대통령이 원래 후보 당시부터 청와대를 축소하고 각 부처한테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 3실 7수석 체제인데 문재인 정부의 3실장 8수석 체제랑 거의 동일합니다. 결국 형태만 조금 바꾼 거고 그전에 대통령실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컨트롤 타워까지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외형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직 개편을 하면서 괜히 시간만 낭비한 게 아닌가. 가장 대통령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뭐 불만이 너무 많은데 일단 예. 박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개편 방향 오늘 나온 밑그림들 박정호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와대 근무하던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 계실 때 광우병 사태가 생겼는데요. 처음에 이제 사과를 하고 그게 미흡해서 국민들 여론에 다가가지 못해서 또 한 번 사과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변화 있거나 혹은 뭐 대통령이 무언가를 바꾸고자 할 때는 저는 과감하게 하는 게 좋다. 그게 다소 미진하면 또다시 그런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좀 과감하게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그리고 어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아쉽다는 반응도 더러 있더라고요. 야당 중심으로.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 두 가지를 한번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하나는 대통령께서 매일 아침에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100일 기자회견 아니면 뭐 1년간 기자회견 하는 거하고는 달리 새로운 것을 무언가 이렇게 던질 만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김대기 우리 대통령 실장이 또 발표를 했던 것처럼 대통령실이 무언가 바뀌고 있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보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이나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더러 그 전부터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것을 좀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규 의원님 뭐 결과적으로는 안에 뭐 실장도 많고 수석도 많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슬림한 청와대 저는 과감하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양쪽으로도 풍부하게 비서진의 보좌를 좀 받고 실질적으로 내각에 힘을 주면 되는 거지 내가 보좌를 받는 것을 굉장히 숫자적으로 부족해서 충분한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지금 현재 상황은 저는 좀 과감하게 탈피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용산에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뭔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진단을 해서 처방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뭐 기왕에 처방을 하는 거라면 좀 더 과감하게 몇 가지 고칠 부분들은 고쳐서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인사 쇄신안이 사실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또 여론을 살피면서 또 필요성에 대해서 또 보완을 하고 할 텐데 더 보강해야 되는 또 지향해야 되는 그런 인사 쇄신의 방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그 김대기 실장께서 얘기한 거는 이제 정책 조율 기능상의 정책기획수석과 그다음에 홍보 문제인 홍보수석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예.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그 대통령 실장의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 관리 인사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담하는 또 다른 체제라는 보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이니까 정무적인 기능, 그다음에 홍보 기능, 그리고 국정을 조율하는 기능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적으로 통상 부처가 있고 부처를 담당하는 비서관실이 있고 그 비서관실이 모여서 한 수석이 담당하고 이건 통상적인 걸 좀 걷어내고 저는 정무 홍보 그리고 조율 이런 기능들 좀 보강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한규 의원께서는 하실 말씀이 더 많다고 하셨고요. 불만도 많고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좀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한 가지 아까 얘기한 도어 스토핑 출근길 문다. 저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계속하겠다. 예,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이유가 대통령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경험이 없는 1년밖에 안 된 정치 경험 이분을 뽑아준 것은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대통령이 되면서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뽑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 참모들의 얘기도 듣지 않고 이 도어 스태핑이나 어떻게 보면 언론을 상대하는 되게 중요한 시간을 질문만 받고 생각은 본인의 얘기를 그대로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참모들, 홍보소수석이나 대변인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무적으로도 판단을 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즉흥적으로 기자들하고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도어 스태핑의 문제점, 대통령이 본인이 정치 경험 1년밖에 안 된 어떻게 보면 초보 대통령, 초보 정치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국민들한테 내가 조금씩 나아지겠다, 노력하겠다, 주변 참모들을
충분히 얘기를 듣고 같이 논의하겠다 이런 식의 솔직한 얘기를 하고 도어 스태핑부터 조금 더 세련되게 개선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의 생각과 말 행동이 제일 문제다.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 문답, 약식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좀 신중함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피력을 했는데 박정화 의원은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그거 하신다고 할 때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지금도 어제 윤 대통령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좀 보완할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 우리 뭐 사진 가지고 대통령이 예. 구두를 신은 사진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좀 전에 저희가 그 대통령이 입장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마는 그 굉장히 그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용적인 면에서도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 형식적인 면에서도 참모진들이 좀 세밀한 모습들까지 좀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 다만 이게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나 좋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뭐 최근에도 도어 스태핑 방식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뭐 그런 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직접 하겠다고 하는 그 원칙을 버리진 말고 계속 진행하는 게 좋겠다.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인사 쇄신, 인적 쇄신 얘기하다가 출근길 문답에 대한 얘기까지도 했는데 김한규 의원께 마지막으로 네. 이 쇄신, 인적 쇄신에 있어서의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될 한 가지를 꼭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를 지적을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제 식구 챙기기라는 느낌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에는 검사 출신만이 아니라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분들이 인사를 담당하고 또 뭐 총무 역할을 하고 중책으로 지금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분들이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정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그런 자리에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또 검사들이 가 있어야 되냐라는 의문을 가질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한 분 한 분을 보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제 식구 챙기기구나.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줄 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의 의도 펀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박정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